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 차량 소화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데, 소화기에 이처럼 자동차 겸용이라는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잔혹한입니다. 소화기의 역할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부터 차량에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는 소화기가 장착이 돼서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전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들도 차량에 소화기를 미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을 제11조 1항의 시행규칙이 2022년 12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인데 단속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4년 12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록을 보면 전국에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많습니다. 사고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불감증을 키울 수는 없죠. 그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경보 시스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나 철도 등의 화재가 발생하여 입은 피해 정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총 5,979건이 나왔고, 그중 사망자는 50명에 달합니다.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 차량 소화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데, 소화기에 이처럼 자동차 겸용이라는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겸용 문구가 있어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범주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마다 그 크기가 다르고 탑승 인원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의 성능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차마다 다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7인승 승용차의 경우 능력 단위 1로서 소화기 1개가 필요합니다. 15인승 차량에는 능력 단위 2로서 소화기 2개가 필요합니다. 능력 단위 1은 소화기 용량 0.7kg, 능력 단위 2는 소화기 용량 1.5kg, 능력 단위 3은 소화기 용량 3.3kg으로 화재의 범위에 대한 사용 용량을 능력 단위로 표기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겠죠. 소화기 옆면에 보면 능력 단위에 대한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등급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A등급은 일반 화재용입니다. 나무, 고무, 플라스틱 등 일반 가연 물질로 인한 화재용입니다. B등급은 유류 화재인데요, 기름이나 페인트, 알코올,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에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C등급은 전기로 인한 화재에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전기 제품 및 용품 등 전기기기로 인한 화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소화기 보관 방법인데요, 운전자나 동승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수석 쪽 글러브 박스 안에 비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발 아래 비치하는 방법으로 스트랩을 사용합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바로 고개만 숙여서 소화기를 빼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 스트랩은 지금 이 매트와 이 시트 구조상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네, 근데 차량 구조에 따라 이 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차량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트렁크입니다. 화재 발생 시 문에서 내려 트렁크까지 가는 시간이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비치할 경우에 장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2열 헤드레스트에 거치하는 방법인데요, 2열에 있는 동승자가 재빠르게 소화기를 빼내어 화재 진압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착 위치는 에어백이 터져 나오는 충격 때문에 A필러와 B필러는 피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커튼 에어백이 요즘 차량에 많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때 그 부위에 장착된 소화기로 인해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의 경우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조수석 쪽에서 에어백이 전개가 될 경우 소화기를 꺼낼 타이밍이나 공간 부족으로 소화기를 빼낼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화재 발생이라면 앞유리 혹은 운전석 유리를 파손시키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안전벨트가 고장이라면 이런 안전벨트를 끊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유리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하거나 망치를 이용해서 부수고 탈출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쉽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안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듯이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핀이 꽂혀 있는데 옆쪽에 여러분 플라스틱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세게 잡아당기면 이 플라스틱이 이탈이 되면서 핀이 빠져요. 이 핀은 이 레버를 당겼을 때 이렇게 눌리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핀이 빠지면 이 손잡이가 위에 끝까지 눌리죠.
화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꽉 잡아당기면 이 노즐을 통해서 분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상태는 녹색 칸을 벗어나면 이 소화기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좋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피해야 할 설치 장소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차량의 화재에 대비하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오일이 적정 수준으로 있는지, 어딘가 누유가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냉각수입니다. 엔진의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충분히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교환 시기를 지나 마모도가 한계점을 넘었을 때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모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배워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화재의 경우도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기점검 혹은 종합검사를 통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꼭 전문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곧 법제화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나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무로서 장착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